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건강 365 주말 건강 이야기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박사와 함께합니다. 발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발 건강 얘기할 때 평발 얘기하잖아요. 네. 나 잘 못 걸어 평발이라 그래.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많이 하고. 네. 이게 실제로 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제 발에는 이제 아치를 얘기하면 횡아치. 그러니까 1번 그 뼈에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아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별로 그거보다는 종아치, 우리가 평발이냐 아치가 낮냐 높냐 할 적에 그 아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낮은 것은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데요. 평발도 정도가 있으니까 아주 심한 경우서부터 약간 평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정상에서 약간 차이 나는 거는 대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심한 평발인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도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또 평발이 꽤 있어요. 네. 그 평발이 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궁금해요. 평발이라고 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평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은 평발보다는 평발 아닌 사람, 반대로 아치가 높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것이 점프력이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 되면은 이 발바닥에 우리가 발 중간에 보면은 아치가 있는 부분, 발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살이 부드럽죠. 네. 그 부분은 바닥에 안 닿는다는 뜻이에요. 앞 뒷부분이 주로 닿고 이제 그런 발이 추진력이 좋은데 평발이 되면 심한 분들은 그 가운데가 바닥에 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발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발바닥 근육, 힘, 근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할수록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내가 평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발을 물에 묻혀가지고 바닥에 마른 바닥에 딱 찍어보면은 넓게 닿으면은 저 가운데가 떠 있어야 되는데 오목한 부분이 없이 발 모양이 그대로 다 닿으면은 그거는 상당히 정도가 심한 평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네. 네.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발 모양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발 건강이 안 좋으면 뭐 오목발이다, 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 네. 뭐 이런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 족부 질환의 증상 이게 발 모양의 변형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발 모양의 변형이 오는 거는 대부분은 원래 그렇게 생긴 거가 세월이 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무지외반증인데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 부분이 돌출돼서 신발과 마주쳐서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보통 40, 50대 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이 이제 심해지면서 증세를 일으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심하기로는 어린애가 무죄반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선천적인 경향이 강한 것이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는 선천적인 경향 더하기 그 신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발의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약간 변형이 와도 통증이 없으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나는 뭐 증상은 없는데 네. 발 모양이 좀 많이 변형돼 있다. 뭐 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병원에 가보진 않으셔도 되는 건가요? 변형만 가지고 병원에 꼭 가야 된다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변형이 뚜렷이 있고 심하다 그러면 대개 증세가 있죠. 당장은 없더라도 살면서 증세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발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무죄반증이 심하다. 그럼 엄지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엄지를 안 디딥니다. 난 안 아프다 그래요. 안 아프다 그런데 걷는 거를 잘 보면 엄지 쪽은 힘을 안 주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약간 비틀어서 걷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발목이든지 무릎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심하면 심할수록 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지외반증 얘기를 좀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좀 재발할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술할 때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무지외반증은 변형, 뼈의 변형이거든요. 뼈의 변형은 어떤 수술 방법을 이용하든지 뼈를 수술합니다. 뼈를 수술하는 건 뼈를 대개 끊어갖고 변형을 교정하는데 뼈를 끊으면 부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낫는 동안 주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뭐 발가락보다 바로 발목 쪽으로 쫙 하나 뒤쪽의 뼈를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그 뼈를 끊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름을 중족골 절골술 이런 말을 씁니다. 부러진 것보다는 이 수술을 해서 끊어서 낫기가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고 살을 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대개 한 6주에서 3개월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대개 그 수술한 뼈 그 자체를 바로 힘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천적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재발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재발이 수술 바로 하고 났을 때 아주 똑바른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원래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증세가 다시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무지외반증 하면 또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이힐 뭐 이런 거잖아요. 볼이 좁은 그런 구두 신고 다니다가 이제 무지외반증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신발 선택도 좀 중요하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어린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 오면은 대개 그 경우에는 본인은 포기가 흉해서 이제 부모는 우리 애가 이거 자꾸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래 갖고 오는데 그 나이 때는 신발을 하이힐을 신을 일이 없거든요. 그쵸. 이제 그럴 때도 이게 이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제 또 더 나이가 먹은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면은 증세는 별로 없는데 자기가 이게 더 진행할까 봐 걱정돼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이제 신발을 하이힐, 굽이 높은 신발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은 좀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세상에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이힐을 신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뾰족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도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있는 분들은 역시 그런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 뾰족하지가 않더라도요. 굽만 높아도 그것이 뒤꿈치를 딱 들면은 이 변형을 증대시킵니다. 굽만 높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 하는 것입니다. 요새 남자들도 그렇죠. 키높이 이런 거 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제 재발 위험도 있는 만큼 교정 치료와 함께 신발 선택 같은 그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발건강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박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